안녕하세요. 공도 한국어TV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복습2 문제풀이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입니다. 1번 다음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본문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 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맞는 거,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의 흥미나 좋아하는 거, 능력, 할 수 있는 거, 이해, 알 수 있는 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 내용을 학생에게 쏟아붓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거죠. 주입식 교육이 뭐냐면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 내용을 학생에게 쏟아붓는 방식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 주입식 암기식 교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외우는데 이를 빠르게 암기하는 두뇌 활동으로 이어져 학습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주입식 교육에 좋은 점이 있네요. 빠르게 암기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같은 내용과 분량을 가르쳐서 수업은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학생이 중심이 아니고 교사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주입식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아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사고,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길러주지 못한다 했죠. 길러주지 못한다, 이끌지 못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에서는 학생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입식 교육에서는 교사 중심, 교사 중심의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 활동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수업은 대부분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전에 주입식 교육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들은 주입식 교육의 교육 효과가 전혀 없다. 교육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니죠. 학습 효과가 빠르게 암기하는 두뇌 활동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여기 이제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자, 경찰에 신고하면 곧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소리라고요. 어린이가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는 경찰에 신고하면 곧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소음의 그 시끄러운 소리의 크기와 지속시간, 계속되는 시간을 명확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니면 뚜렷하게 측정하다,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잴 수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한다고요? 네, 틀렸네요.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처벌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겠다, 그죠? 처벌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소리의 크기와 계속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잴 수 없기 때문이래요.
이 말이 맞겠죠? 3번 경범죄이지만 윗집에서는 벌금을 많이 낼 것입니다. 경범죄는 벌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윗집에서 많이 낸다 뭐 이런 게 왜냐하면 못 낸다는 거죠 지금. 왜요? 이걸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윗집에서 10만원의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은 벌금이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서 벌금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그래서 아파트 윗집에서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소음을 내서 정말 힘드네요. 관리사무실을 통해 몇 번이나 조용히 해달라고.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면은 층간소음 이웃 사이 뭐 센터 뭐 이런 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리 사무실을 통해 몇 번이나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소용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지나친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경범죄래요. 층간소음은 경범죄인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인근소란 등에 대해서 인근소란은 뭐라고 했어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주로 어떤 소음이 들립니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제일 심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들의 소리라고요? 아이들이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끄러운 소리의 크기와 계속되는 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네요. 3번입니다. 3번에서 5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잘 보고서 하셔야 됩니다. 같은 것을 고르세요. 됐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일반 편의점은 명절 기간에 상품의 위치를 바꿀 것이다. 일반 편의점 명절 기간에 상품의 위치를 바꿀 것이다. 볼까요? 편의점 협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불황 속에서 불황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죠. 경제가. 불황 반대는 호황이라고 그랬어요. 호황. 그래서 불황 속에서도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그래요?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알겠죠? 하이웨이에 있는 그 휴게소의 편의점을 다녀간 고객 수는 지금 불황인데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을 다녀간 고객 수는 그 손님들의 수는 평소보다 약 4.1배가 늘어났대요. 약 4.1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편의점의 매출, 팔다 물건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매출 증가 대비 1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그러니까 일반 편의점보다 12배나 이상, 12배 이상, 더 많이 이상 많은 수치이다. 그렇게 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이 이렇게 고객 수가 많아졌는데 이게 일반 편의점의 그 1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한 구매 상품의 경우 고향에 내려갈 때는 장거리 운전에 long distance 아주 먼 거리의 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벼운 먹을거리를 사고 어떤 상품을 많이 사냐면 가벼운 먹을거리를 사고 또 돌아올 때는 내려갈 때는 고향에 내려가다면은 이제 뭐 그 기항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고향에 돌아 내려가다 뭐 그다음에 그래서 그 먹을거리를 사고 돌아올 때는
또 뭘 샀냐면 잠을 쫓아줄 커피를 산다네요.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상품을 많이 사냐면 내려갈 때는 가벼운 먹을거리를 사고 돌아올 때는 커피 같은 거, 왜냐면 잠이 오니까 그걸 쫓아줄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 많은 것으로 조사됐대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따라 휴게소 편의점에서는 그 고객들이 편의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명절 이 그 휴게소 그 편의점에서는 명절 전후에 그 before after 전후에 상품 배치를 달리한, 명절 전에는 이제 사람들 내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먹거리를 많이 이렇게 앞에다가 많이 진열을 하고, 명절 이제 후에는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커피를 이렇게 이제 또 여기다 커피를 또 이렇게 진열을 하고, 이렇게 상품 배치를 다르게 하는 등 매장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편의점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일반 편의점에서 명절 기간에 상품 위치를 바꿀 거다.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바꿀 거다 이거고, 명절 기간에 일반 편의점의 매출이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그 명절 기간에 편의점도 다 이제 증가하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보다는 낮죠. 그렇지만 매출이 전국적으로 감소한다, 일반 편의점이 감소한다는 이런 말은 없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운전자들은 졸음을 없애기 위해 커피를 많이 산다. 이걸 맞네요. 돌아올 때 커피를 많이 사고,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은 명절 이용 고객이 평소보다 12배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그 명절 이용 고객이 평소보다 12배 증가한 게 아니라 그 일반 편의점, 고속도로 편의점이 그 일반 편의점의 매출 증가보다 12배 많이 이제 증가를 했다. 원래 4.1배인데 고속도로는 이제 공개 평소보다는 4.1배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4.1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른 것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전쯤 한국에 왔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가까이 된 결혼 이민자입니다. 이 사람 2년 전에 왔구나. 맞죠? 다음, 이 사람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앞으로 4단계를 마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적을 취득할 거다 했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죠? 드린 거.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날씨와 문화, 음식에 적응이 안 돼 너무 힘든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거는 처음 잘 적응하지 못했다 맞았고, 이 사람은 지금 한국어 4단계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4단계를 마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따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4단계를 배우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가까이 된 결혼 이민자입니다. 결혼 이민자 F6이죠. 이제는 이곳 생활이 조금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 반대는 낯설다 이렇게 했죠. 낯설다. 처음에는 한국의 날씨와 문화, 음식이 적응이 안 돼 너무 힘든 나머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서툴다. 아까 여기서 익숙하다, 서툴다. 그죠? 그래서 서툴다. 이거는 좀 익숙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한국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위로가 된 것은, 나를 위로해 준 것은 근처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나오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속에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뭔가 마음에 뭐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답답하다. 이렇게. 그것도 몰라? 아우 너무 답답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풀리다, 해소하다, 그죠? 해소하다, 해소되다. 이렇게 하죠. 앞으로 4단계를 마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국적도 따고 따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따고 싶습니다. 취득하다 따다 똑같은 말이죠. 저는 앞으로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핸드레스 자기 개발을 하며 자기 개발 이렇게 운전면허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도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네요. 5번.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른 것을 고르래요. 다른 거. 그 내용하고 다른 거. 화재의 원인은 전기 고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화재가 일어난 이유, 원인은 전기 고장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제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해서 2층까지 불길이 번져서나 빠른 대처로 30분 만에 불을 껐는데 불에 탄 플라스틱 양이 약 200톤에 달해서 많은 시간 소방 당국은 전기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전기 고장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구나라고 추측한 보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추측이죠. guess 추측. 그래서 이거 맞네요. 자, 플라스틱 공장에 난 불은 1시간도 되지 않아 꺼졌다. 그래서 플라스틱 공장에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30분 만에 불을 껐어요. 1시간 되지 않아 꺼졌다. 이번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있으나 죽은 사람은 없다. 다친 사람은 화재로 인해 뭐 맞냐? 죽은 사람은 없고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만 2, 3명 발생했다. 그래서 다친 사람, 부상자, 다친 사람은 부상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사망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자. 그래서 다친 사람은 있죠. 한 두세 명 정도 생겼어요. 발생하다 생겼고 죽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그죠?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화재 현장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다. 그래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리될 것이다. 불에 탄 플라스틱 양이 약 200톤에 달해 현장 정리 및 공장 정비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정리될 것이다. 는 틀렸어요. 그죠? 많은 시간이 정리되는데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한 200톤 가까이에 달해 200톤에 달해 그래서 가까이 있고 또 현장 정리도 공장 정비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정리되다는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서 7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은 것. 기억. 여기 있네. 자, 기억. 여기서는 어떤 말일까? 보면 여기서부터 쓰레기 급증의 주된 원인은 쓰레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메인 주된 그런 원인은 원인은 생활 쓰레기 증가로 전년 대비 5%나 늘었다, 증가했다. 생활 쓰레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는 배달 문화, 배달 배민, 배달 민족. 우리 이거 거기 중국집이죠. 우리 집 여기 한국 아파트 205동
1201호인데요. 짜장면 한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아지면서 포장재 이 배달을 해 오면 어때요? 요즘엔 그 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배달시키면 그 짜장면 가져와서 먹고 나면 그 그릇을 그 직원들이 이렇게 챙겨 갔거든요. 먹고 한 2시간, 3시간 후에 와서 다시 가져간대. 요즘에는 그렇게 회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일회용 그 음식 그 용기에다가 짜장면 담아와서 그냥 그 용기를 버리는 거죠. 버리라고 또 쓰레기 봉투도 하얀 봉투 같은 것도 보내요. 버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한 그 포장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활 쓰레기도 많이 증가하게 됐고 그 생활 쓰레기가 왜 그렇게 증가했냐면 배달 때문에 그 포장재가 너무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편 다르면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 그죠? 쓰레기 그 처리 시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전국에 쓰레기산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계속되는 한 전국에 쓰레기산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되겠죠. 바꿈으로 인해 이런 상황을 바꾸도록 이런 상황이 바뀌기 마련이므로 말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쓰레기 이렇게 많은 한 전국에 쓰레기산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그린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1990년대 같은 거 1990년대 이후 쓰레기 문제는 계속 나빠졌다. 1990년대 이후 쓰레기 문제가 계속 나빠졌다가 어디 있을까요? 90년대에 그 쓰레기 종량제를 쓰레기를 이제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거죠. 봉투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해서 개선되었어요. 좀 바뀌었거든요. 좋게 바뀌었는데 그 쓰레기 문제가 계속 나빠진 게 아니라 그 개선이 되어 오던 쓰레기가 요즘에 이제 악화된 거예요. 다시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배달을 늘리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배달 때문에 지금 포장재 사용이 너무 늘어나서 쓰레기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말이죠. 배달을 늘리면 쓰레기가 더 많아지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3번 1년 동안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3톤 이상이다. 그래서 하루 평균 43만 899톤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2018년에 1인당 얼마나 했냐면 한 해에 1년 동안 3톤이 넘는 쓰레기를 버렸대요. 버린 셈이다. 그래서 3톤 이상이다. 이렇게 맞네요. 쓰레기산이 늘고 있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쓰레기산이 늘어서 환경이 오염되는 건가요? 쓰레기산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생긴 건 아니고 전국에 쓰레기산이 생길 거야. 그래서 쓰레기산이 늘어서 환경오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생활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8번부터 9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에 들어갈 말. 여기 있네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혜택을 가져다 줌으로 이유. 이건 뭐 다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있어서 똑같죠? 이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혜택을 가져다 줌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투표 의욕, 투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함으로 지지를 이끌 수 있어서 기호 2번 김영수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 불리하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어서
좋지 않게 그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최근 투표율을 그 연령대별로, 나이별로, 나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30,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2030 청년들 투표율은 계속 높아진대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6070, 60대하고 70대 노인층의 그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2070 노인층 투표율이 높다는 거예요. 2030 청년 투표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6070 노인층의 그 투표율이 더 높다는 거죠. 아무리 그 6030 청년들 투표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그 6070 노인층의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6070의 노인들이 더 투표율이 높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결과는 왜 그 노인층의 그 투표율이 더 높으냐면 이런 거는 젊은이들에게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유의해야 돼요. 이런 결과는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뭐 투표 안 한다고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투표 의욕을 가는 건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젊은이들에게 지지를 이끌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하는데 무슨 지지를 하겠어요? 그러면 뭐 한다? 불리하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노인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젊은이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이제 중심 내용 한번 볼까요?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거,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세요. 추주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중심 내용이 뭔가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그 앞에 들어갈 때 노인 투표율이 너무 높은데 이 젊은이들도 좀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좀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투표 좀 잘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노인복지 이런 확대 같은 정책들은 이 노인들의 혜택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투표나 선거 과정에서 이런 노인들에게 좋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젊은이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은 늘다는 자기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면 그 세금은 노인복지를 쓴다는 거죠. 이처럼 청년들이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미래를 노년이나 장년층에 맡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투표하는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각종 투표 결과에 가장 오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뭐 해라? 자신의 의사를 투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적극적으로 투표해라. 너희들은 투표 안 하면 너희들 이게 돈 벌어서 이런 것들은 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쓸 것이다. 너희들 투표를 해야지 너희들한테 맞는 정책 젊은이에게 맞는 정책을 누가 이렇게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지를 잘 보고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투표를 높여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필요를 못 느낀다. 노인하고 장년층의 높은 투표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바람직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다 투표를 많이 잘 해야 돼요. 하지만 노인들은 이렇게 투표 잘하는데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해.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결정할 때 노장년층의 경험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은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여러분 이제 연습 좀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구술 문제, 구술에서 말하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구술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문을 만들어 옆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교통사고 현장의 경찰과 목격자예요. 여기 지금 어디예요? 사거리도 그쵸? 사거리에서 지금 뭐하고 뭐가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요 버스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택시하고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버스가 이 그 택시를 추돌 했어요. 추돌 그죠? 추돌 사고는 탁 뒤에서 부딪힌 거죠.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접촉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접촉 사고는 조금 긁은 거고 이건 뒤에서 쾅 박아가지고 이거 차가 많이 상했네요. 그래서 현장에 경찰과 목격자가 서로 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면 사거리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경찰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이 목격자가 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차량 추돌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신호위반, 여기 초록색 불이잖아요. 그래서 신호위반을 하고 초록색 불이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고 급하게 운전하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경찰 아저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사상자가 발생했나요? 뭐 사는 사망자, 그 다음에 상은 다친 사람. 그러니까 사는 죽은 사람, 사상자가 발생했나요? 이렇게 하면 사는 죽은 사람 생겼어요? 죽은 사람을 또 뭐라고 해요? 사망자라고 하죠. 사망자, 사망자가 생겼어요? 상은 상하다, 다친 사람. 다친 사람 이제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했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뭐 좀 버스에서 좀 다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좀 다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다행히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거리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량 추돌 사고가 났어요. 왜 이런 사고가 났어요? 버스 기사가 신호위반을 하고 급하게 운전하는 바람에 문법을 넣어서 앞차를 추돌했어요. 사상자가 발생했나요? 다행히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말하기에서 외국인과 회사 동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친구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어로 말할 때 무엇이 어려워요? 회사 동료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말하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선생님 똑같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했어요.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좀 겸손하게 말해야 되죠. 아유 별 말씀을 해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국어로 말할 때 무엇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전 또박또박 하긴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말았지만 이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한국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네요. 자, 그럼 쓰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드디어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면서요. 축하해요. 조리사 자격증 조리 음식을 이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조리사가 있죠. 그래서 그 조리사를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땄다면서요. 이렇게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조리사, 요리사 참 어렵죠. 요리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조리사는 음식을 만들려고 그 음식 요리를 하기 전에 그 이제 요리하기 편하게 다듬는 거 이런 것들을 조리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게 노력하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노력하면 뭐예요? 어떤 문법 들어가죠? 성공하는 법이지요. 는 법이지요. 그죠? 이렇게 노력하면 성공하는 법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라민 씨 발표를 한다더니 잘했어요? 간단한 발표였는데 너무 긴장해서 여기는 이제 너무 그 섭섭할 때 어떤 뭔가 결과가 생겼는데 좀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은 결과가 생겨서 생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말았어요. 너무 긴장해서 실수하고 말았어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는 법이다, 고 말다 라는 이제 문법이 나왔네요. 쓰기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세요. 그래서 무슨 오염인가? 무슨 오염이냐면 무슨 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중에서 대기오염을 이야기할게요. 오염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쉬운 거는 그냥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어디? 공장의 매연 이 두 개가 이 대기오염의 원인이야. 그래서 환경오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기오염 있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있고 토양오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만 가지고 그냥 자세히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그 편한 게 그냥 대기오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뭐요? 뭐 공장의 폐수 뭐 아니면 가정의 뭐 생활 하수 그죠? 더러운 물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염의 해결 방법은 뭔가라고 자동차 배기가스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공장의 매연은 공장의 매연을 없애는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고 이거 백자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이다. 그죠? 그래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이다. 이제 저는 이게 백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공장의 매연을 없애는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요. 왜냐면 문장은 짧은 게 좋거든요. 근데 문장 짧게 하니까 습니다, 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백자가 그죠?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가까운 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또 공장의 매연을 없애는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잘라서 문장을 짧게 좀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백자 만드느라고 조금 무리하게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또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거는 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꼬가지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한 거 잘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복습 2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뤄주지 못한 뒷부분 다시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듣고 또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